애가 엄청 안 태어나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0.98명이라고 합니다. 0.98명. 통계 자료마다 약간씩 틀린데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낮죠. 0.98명이면은 여성 한 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명이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 안 낳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보시면 지금 이 연도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정점을 찍는 게 보통 우리가 2029년 한 10여 년 남았죠. 그때가 지금이 한 5천만 명 되는데 5천 한 100, 200만 명 이 정도 되다가 그때가 정점을 찍고 쭉 내려가는 구조예요. 그죠? 그래서 인구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수요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론자들이 쓰는 대표적인 원인 중 이유가 하락론에 대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론입니다. 인구가 떨어진다. 그런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논리 전개에 아무런 흠결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상승하는 분리효과가 생겨납니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락론자들에 대한 영상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반박을 하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찍거든요.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찍는 편인데 걔네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요 되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그럴싸해요. 그리고 되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죠. 하락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런 영상을 찾겠습니까? 목이 말리죠. 거기서 그런 영상 찍어주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니까 얼마나 좋아. 거기다 막 통계자료 내놓고 막 그럴싸하게 하니까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맹신을 하죠. 맞다고. 그죠? 그렇게 맹신을 하게 되는 건데 하락론자들이 제가 봐도 뭐 저는 솔직히 그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다 잡아낼 수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틀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 맞는 얘기 하는데 유일하게 틀리는 거 하락론자들이. 결과.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맞아, 하나도. 지난 한 20년 전부터 84년 5년서부터 하락론이 나왔었어요. 30년도 넘었지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난 30년간 계속 가격이 올랐죠. 계속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여기 제 뭐 이번 책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오늘 뭐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인구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양극화,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경제 중심 도시가 당연히 활력이 생기죠. 그럼 어디가 먼저 망가지냐면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지방이. 당연하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점점 지방이 할 게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올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심으로 오게 되죠.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은 동경을 제외한 전국이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런 도시권 있죠. 도심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싹 다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근데 도심은 4에서 5%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인 도심은 서울이겠죠. 그래서 서울은 계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고 지방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 저의 견해로는 정리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구의 총 감소 시점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조사 시점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10년 안팎 정도에서 인구 감소가 될 것이라는 것들은 팩트죠. 네. 자, 그래서 한국의 지방소멸, 그러니까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데서 이제 자료를 뽑아온 건데, 이러한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7월 달에는 이게 파랗고 노랗고 이런 것들이, 인구의 구조고, 빨간색이 될수록, 점점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건데, 요런 지방 쪽에서부터 빨간 형태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이 되는 것들은 도심권이 아니라 이제 시골들, 시골 마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구로는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지방은 위험하다. 도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셔도 됩니다. 네, 부동산은 공급
과잉과 공급 부족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된 역사예요. 그래서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올라갈 때 많이 오르고 올라갈 때 오르고 내려갈 때 1억 오르니까 올라가는 구조인데 계속 그런 물결 모양 내지는 계단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부가 시장 안정, 가격의 안정이 이제 목표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가 얼만큼인지 예측한 다음에 그 수요에 저스트하게 공급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호경기 때 막 짓고 싶죠. 호경기 때 막 짓고 싶고 불경기 때는 짓기 싫지 당연히. 그러니까 호경기 때 막 지었다가 팔아먹고 불경기가 오고 있는데 입주 물량 쏟아지니까 또 공급 부족해갖고 또 안 지고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정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정부는 사실은 분양을 할 능력은 안 되죠. 그렇게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뭘 했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그나마 정부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아시죠 여러분들? 주택임대사업자를 계속적으로 활성화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집값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해요. 예를 들어 유스테이 같은 사업들 있죠. 이거 지금 뭐 현 정부 들어서 사라져버렸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부작용도 뭐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축소했지만 혜택을 이게 형성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은 임대 전세가 대부분이겠죠. 임대의 안정화를 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 안 되시는 건 없죠. 예, 공급이 주임사를 통해서 계속 전세, 월세 놀려는 공급자가 많아져. 뉴스테이 통해서 기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임대가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임대 가격이 안정이 되게 되면 매매가도 같이 못 오릅니다.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미뤄졌던 거잖아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요.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게 되면 매매가도 자동적으로 안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비록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좀 더 유지했다 그러면은 가격을 상당 부분 진폭을 줄이면서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거의 다 축소했고 뉴스테이는 사라졌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앞으로도 요동칠 거예요 가격은. 계속 공급 부족, 공급 과잉, 공급 부족, 공급 과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지을 데가 없는 핵심 지역은 나중에는 반영구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미리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는 거죠.